야, 너는 뭐 그렇게 쓸데없는데 똥꼬집을 부리냐?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 있는 동안엔 이런 고집들이 보통 악으로 취급되잖아요. 조직의 효율적인 협업을 해친다. 그럴 거면 나가서 네 사업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진짜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의 쓸데없는 고집이 정말 엄청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 같은 1인 브랜딩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언젠가 유튜브를 할 때 이런 고집을 어떻게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저의 쓸데없는 고집을 어떻게 무기로 만들었는지, 예전에 일을 하나 대차게 말아먹은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잠깐 스마트 스토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유튜브에서 무재고 위탁 판매 유행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배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와, 저는 그 위탁 판매 시작부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는데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위탁이고 나발이고 판매자가 내 이름이면은 그게 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사입할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냥 그대로 긁어서 쓰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래 그냥 다 찍어버리자.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아이템 찾은 걸 상품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샘플을 한 번씩 다 샀어요. 요렇게 그때 살던 방 한쪽에다가 야매 스튜디오를 적당히 꾸며놓고 여기서 전부 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죠. 뭐 이게 일반적으로 얼마나 또라이 같은 짓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저도 압니다. 네, 위탁 판매 마진이랑 광고비 생각하면 당연히 샘플 값도 못 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아이템 스카우트랑 판다랭크에서 물건 잡고 로아스랑 리뷰 노출 순위 잡은 다음에 사입할 때 상표 제대로 잡으면 돼요. 사진은 그때 찍으면 돼. 저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숫자로는 이게 맞는 걸 아는데 여기서 내 낭만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나름의 브랜드 뽕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게 위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판매자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상품 올리기 전에 다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부터 제가 파는 스토어에 맞춰서 새로 만든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돈은 별로 안 됐어요. 뭐 아마 제 인건비까지 기회비용으로 잡았으면은 적자였겠죠? 그래도 매출은 꽤 괜찮았어요. 시작하자마자 3개월 차에 바로 파워 달았고 한 달만 더 가면 빅파워까지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팔던 것 중에 순이익이 그나마 잘 나오던 게 김치였는데, 그거 대주던 사장님이 이제 갑자기 위탁을 접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야, 나 이거 진짜 지금 잘 팔고 있는데 어떻게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오히려 저를 좀 이상하게 보면서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아니 뭐 그런 걸로 호들갑이냐,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상품 순위랑 리뷰 남아있으니까 다른 공장 찾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팔면 되지 않냐. 다들 그렇게 한다. 아니 나도 머리로는 안다고 진짜. 다른 데 보면 뭐 대기업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뭐 막 리뉴얼됐네, 개선됐네, 디자인이 바뀌었네, 어쩌네 하면서 다른 상품 보내잖아요. 근데 진짜 엄밀히 말하면 내가 테스트해보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팔았던 그 제품이 아닌 거잖아요. 사진 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 자신한테 떳떳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현타가 세게 와서 갑자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역시 자기 상품 없으면은 내 브랜드라는 것도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를 접었어요. 당연히 이게 사업적으로는 진짜 쓸데없는 고집이죠. 아니 사실 숫자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판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똥꼬집의 성과가 진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데서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샘플을 전부 다 직접 사다가 사진 찍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좀 허접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1년 가까이 그걸 계속 찍었으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조금씩 붙었던 거죠. 뭐 어차피 위탁도 접었겠다, 그동안에 사진 찍어둔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 사이트 있잖아요, 어도비 셔터스톡, 뭐 크라우드픽 이런 데다가 싹 올려놨는데 이제 그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2021년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5년째 야금야금 계속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해외 쪽에서 김치 사진이 또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김치 사진 한 장이 250번이나 팔렸어요. 뭐 물론 이제 사진 올린 게 다 합쳐서 200장 언저리라 그게 많은 건 아니니까 뭐 전업으로 뭐 수입이 된다든지 파이프라인이 생겼다 이럴 수준은 아니긴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가끔 보험료나 내는 정도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팔리다 보니까 판매자 프로필로 연락이 와서 어떤 한정식 집에서 메뉴 사진 외주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와, 내가
남의 물건 떼다가 팔던 스마트 스토어는 진작에 망했는데 내가 고집 부린 건 남아서 결과적으로 사진 찍는 실력이 됐고 그게 콘텐츠라는 상품이 돼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걸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아카이브예요. 내 발자국을 어떤 플랫폼에 모아둔다는 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이미지를 그냥 갖고만 있었으면 당연히 아무도 몰랐겠죠. 팔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누군가 볼 수 있는 곳에 내 흔적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의 힘을 직접 느낀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할 때는 그게 이렇게까지 체감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내 수입이 되니까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2021년에 만들어서 올려둔 게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이 그대로예요. 아무리 팔려도 그게 그냥 복제니까 상품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한 번만 만들어두면 계속 소비가 일어나는데 유지비도 없고 재투자도 없어. 이거 완전 개사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고집의 가치예요. 저도 이것들이 머리로는 가성비도 안 나오고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라는 게 저한테는 낭만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1인 브랜드에서는 그런 고집이 자기 신념이나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집이 내 방향성을 움직이지 않게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추진력을 더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고집 부리다 말아먹은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배웠으니까 그래, 이걸 실전에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카이브, 콘텐츠, 고집, 이렇게 3가지를 합친 나의 과제를 만들었어요. 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콘텐츠로 남기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제 고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지금 같은 브이로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진 어떤 고집의 포인트들을 영상의 장치나 도구로 써서 녹이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집의 요소들이 정말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언젠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내 고집을 콘텐츠에 녹이는 기획을 했는지 식탁으로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배경 순서가 똑같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교과서처럼 구성되는 요소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저는 이 김단고 채널을 브랜딩이랑 콘텐츠에 대해서 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내 현실이랑 1대1로 매칭한 구조를 짜고 싶다. 그런 브이로그를 만들어보자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앞부분은 항상 어딘가 밖에 나가 있거나 현관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본으로 치면 서론이에요. 이야기의 본론에서는 항상 주방에서 밥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요. 이 구성이 제가 브이로그에 담고 싶었던 어떤 고집, 제가 생각하는 삶의 태도 같은 거였어요. 밖에서 돈 벌고 일하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서론인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려고 주방에서 밥을 하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본론인 거고 지금 이렇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밥을 먹이는 시간, 이게 제 하루의 어떤 결론 같은 거예요. 당연히 돈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서론에 목매다느라 정작 하루에서 중요한 본론이랑 결론을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챙겨 먹이고 잘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족 생기면 해줘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해야지. 안 돼요. 못 해요. 지금도 나한테 못 해주는 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 눈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고집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 구성 같은 기획적인 요소로 녹여내서 보여주면 이렇게 브이로그에서 나라는 브랜드의 태도나 신념, 어떤 삶에 대한 컨셉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라는 브랜드의 세계관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거창한 설정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세계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1인 브랜드한테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집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에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고집 포인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뭐 쟤는 뭐 그렇게 쓸데없는 똥고집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런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무시해도 돼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아집이나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게 계속 나를 의심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고집이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 자신한테 질문하고 조금씩 의심도 하면서 내 고집의 방향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믿는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나한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 고집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 고집이 쌓이고 쌓여서 한 갈래가 되면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1인 브랜드로 만드는 근거가 될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오늘 영상까지 나름대로 3부작을 기획했던 게 마침내 끝났네요. 내 감정을 찾고 나를 좋아하고 내 고집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브랜드의 형태를 잡아나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법,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막장과 함께 또다시 내일의 서론을 위해 준비해 봅시다. 내일도 화이팅!